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올려주신 종목은요, 캠트로스 코드 번호 220260 캠트로스 종목 상담을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5,000원 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지 한 2달 정도 지나신 것 같아요.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주가의 이 단기적인 차트 그림입니다. 5,000원 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5,000원 위에서 매수를 하신 이후에 수익 구간이 없었습니다. 수익 구간이 없었어요. 캠트로스에 대한 기업 내용을 좀 확인하고 매수를 하셨다기보다는 이 당시 7월 달에 동사 주가에 영향을 주었던 이슈,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이런 이슈에 의해서 주가 상승할 때 추격 매수, 고점 매수를 해버린 경우시죠.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매수를 하셨건 간에 또는 우리 투자자분이 직접 선택을 하셔서 매수하셨건 간에 매수 가격이 결코 유리한 가격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캠트로스의 사업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반기보고서 내용도 뭐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 썸머리만 일단 확인을 좀 해보죠. 여기 보시면 정밀화학에 좀 속하는 기업이에요. 코스닥. 2차전지 첨가제, LCD, OLED 관련 소재, 그러니까 IT 소재와 의약 소재, 폴리머 소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매출이라든지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 이제 IT 소재, 의약 소재, 폴리머 소재로 나눠 놓고 볼 수 있다. IT 소재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부각을 받은 거죠. 부각을 받았는데, 하지만 코스닥 소형주예요. 시가총액이 890억,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890억인데요. 코스닥 소형주. 그러니까 소재 내수 비중이 또 높아요. 캠트로스는. 그럼 내수 비중이 높긴 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대기업이 캠트로스 소재를 써줄 것이냐. 그 부분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의문이에요, 의문.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투자자분께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삼성전자의 소재 담당 임원이라면 캠트로스 거를 쓸까, 솔브레인을 쓸까, 동진 세미캠을 쓸까, 후성을 쓸까, 여러 벤더가 있겠죠. 벤더 중에 캠트로스를 선택을 할 장점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런 게 종목 선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법 중에 하나. 내가 삼성전자, 내가 애플, 내가 SK하이닉스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게 할까? 그런 궁금, 그런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기업을 보는 눈이 기업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림만 보고 덥석 매수를 하는 실수는 점차 줄여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5,000원 위로 보시면은요, 이 가격이 왜 유리한 가격이 아니었나라는 부분이 표시가 돼요. 과거에도 급등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아주 폭등이죠, 폭등. 한 3,000원 가격에서 1,300원 가격까지 올라간 거니까 폭등을 한 가격 구간이 있었어요. 폭등. 근데 이런 폭등을 했다라는 부분은
엄청난 호재, 엄청난 재료가 뿌려졌겠죠. 그럼 그게 지속적인 예, 기업의 성장을 좀 담보해서 올라가는 그런 지속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2017년도 한 해에 끝나버렸는 이슈, 그냥 일회성 이슈로 그냥 말라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에 일본과의 이슈도 그렇게 끝나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 자, 이평선이 꺾인 가격이 얼마예요? 꺾인 가격. 이평선이 꺾였다라는 부분은 시세의 분출이 약해졌다라는 부분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1선, 61선 그리고 다시 역배열로 돌아가는 데드크로스 그런 가격이 발생된 가격이 6,000원이잖아요. 6,000원. 맞죠? 그러면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을 때도 6,000원 가격 부분서부터는 저항이 예상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캠트로스가 이때였어요. 이때 8월 13일 날 제 기술적인 트레이딩 진격 검색식에 포착이 된 날이었습니다. 물론 앞전에도 있었죠. 앞전에도 있었고 기술적인 트레이딩이에요. 기술적인 트레이딩. 그래서 아카데미 유료방 회원님들은 좀 수익을 짧게 챙기셨는데 3,750원을 제가 8월 달 내내 중요한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가격이다. 추가적인 상승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3,750원을 이탈시키는 것은 좋지 못하다. 지지 라인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하셨어야 돼요. 리스크 관리 하셨어야 되고 단기적인 기술적인 관점에선 뭐 하루에도 5%, 7% 혹은 뭐 8, 9%, 10%까지도 상승을 하니까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충분했다. 기술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한 변동성을 주었다. 대신에 묻어둘 만한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3,750원을 지키다가 깨버렸어요. 그죠? 9월 10일 날 이탈을 시켜버렸습니다. 종가상. 종가상 이탈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9월 19일 장중 고가 3,760원. 참 희한합니다. 네, 참 희한해요. 거기서 윗꼬리 달고 다시 밀려버려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급등했어요. 장중 고가가 17.94%. 전일 종가에 샀으면은 15% 옛날 같았으면 상한가예요. 상한가 15% 상한가 먹는 상승이었어요. 근데 오늘 장중 고가 얼마예요? 3,780원. 여전히 3,750원 라인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가격이 이탈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저항으로 바뀌어 있다. 물론 뭐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돌파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야 돼요. 호재가. 그런데 한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죠. 일본과 한국의 마찰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뭐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투자자 입장에서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으로 하여금은 또 소재 개발, 국산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겠지만 그걸 다 국산화할 수 없어요. 다. 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한 국가에서 그걸 다 자급자족을 합니까? 그런 경제 구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불이익이에요. 사실 불이익. 서로 글로벌 경제잖아요. 글로벌 경제. 서로 호혜적인 협력을 해가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남는 부분을 나눠주고 그게 이제 좋은 경제 구조인데 사실 그렇게 가기에는 이상적인 것이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찰이 일어나야 또 기업의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경쟁이 없다고 치면 경쟁이 없으면은
누가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설비 투자를 하고 돈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업들은. 위협을 느껴야 관리를 하고 또 기술 개발도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뜻이죠. 결국 일본과의 마찰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사실 기업, 개별 기업에 있어서 또 국산화에 성공하는 기업은 수혜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7월 달서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주요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주요했다. 그래서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관리하시는 손절 타이밍을. 그래서 지금 관리가 좀 어려우신 가격 구간에 놓여져 있지만 비중이 거기다가 또 30%나 되세요. 그래서 반등 시 오늘 같이 장중에 급등할 때 좀 덜어내시는 거죠. 덜어내셔야 돼요. 덜어내시고 오히려 이제 곧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3분기 실적 개선되는 종목에 좀 종목 교체를 하신다면은 손실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손절 타이밍 놓치셨기 때문에 뭐 손절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제시해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반등 시 비중 축소 내지는 정리 쪽으로 보시기 바라겠고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